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내 자신이 바보 같고 뭔지 모르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곤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난 어째서 이렇게 제멋대로인 인간과 엮여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지? 왜 나는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늘 이런 사람에게 끌려다닐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잘 휘둘리는 분들은 마치 덫에 걸린 먹잇감처럼 그 관계 속에서 옴짝달싹 못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독성 있는 관계 패턴 속에 그냥 머무른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는 못되게 굴면서도 상대가 쉽게 용납하게 만드는 나리의 매력과 재치가 한몫을 하죠. 또 이기적인 부모나 자기애가 강한 가족들과 엮여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데도 그런 관계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면 착취적인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자신의 내적 작동이 원인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나름의 인지적인 틀이 있어요. 이것을 스키마 또는 인지도식이라고 해요. 이 스키마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지 선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스키마는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은 흔히 친숙한 방향, 즉 우리 뇌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패턴에 따라 행동하려 들어요. 그러면서 자동적인 반사 반응이 생겨나게 되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자동 반사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야겠죠. 나를 제대로 알아야 교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처럼 막무가내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흔히 보이는 자동적인 반사 반응 3가지를 제가 참고한 책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첫 번째는 불신과 복종이라는 자동 반사 반응이에요. 어떤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파일 폴더처럼 저장돼요. 그 파일에 저장된 자료들은 주관적일 가능성이 크죠.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학대를 받았다면 우리의 뇌리 속에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따라야 할 행동 지침에 대한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에는 상대를 불신하면서도 복종하는 자동 반사 반응이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반응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자기를 이용하거나 학대하는 사람을 불신하면서도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나르 같은 존재가 통제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온갖 비난으로 기를 죽이면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예전에 겪었던 일 때문에 옛 습관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식의 틀 속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젠 더 이상 고정관념과 습관의 근거에서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남들이 다 인정할 만큼 똑똑하고 성실해요. 그런 그가 사춘기 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다가 아버지에게 호되게 짓눌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 후부터 그는 진짜 자기로 살지 못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사를 믿지 못하면서도 상사의 뜻이라면 뭐든지 지지할 자세로 살고 있죠. 나르처럼 이기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자동 반사 반응은 결함과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은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고 뭔가 결함이 있다고 느끼면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흔해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신체 반응을 만들어내죠. 어린 시절에 비판을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인정받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 절대적으로 수용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 그 상대에게 완벽한 친구, 동료, 배우자 혹은 형제자매가 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요. 모든 사람에게 다 수용될 필요도 없고 때로는 수용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이나 무력했던 때 겪었던 상황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는 세 번째 자동 반사 반응은 자포자기와 자기 희생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에 대한 우리의 기억과 느낌은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돼요. 즉, 울고 웃을 때, 화를 내거나 두려움에 질린 표정을 지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화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억과 느낌은 비슷한 상황에서 아주 쉽게 소환이 되죠. 자포자기와 자기 희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같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또 양육자가 언젠가는 자기를 떠날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성장한 경우가 많죠. 그들은 자신이 부모에게 짐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부모가 화를 내거나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보이면 자기의 필요는 옆으로 제쳐두고 부모의 비위를 맞추는 데 전념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나르 같은 이기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죠. 그럴 때 그들의 성질을 건드릴까봐 두렵고 그들에게 외면당할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니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의 요구에 온전히 부응하는 자포자기식 태도를 보이게 되죠. 욕구 불만이 쌓이며 분노가 생겨도 상대의 불같은 반응이 두려워서 베풀기만 하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형성된 인식의 틀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뭐가 옳은지 어떤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인지 다시 고려해보지 않고서요. 그러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착취를 당할 때도 체념하면서 순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늘 같은 패턴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인식의 틀과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려면 우선 자신의 인식의 틀과 자동 반사 반응의 패턴부터 잘 살펴봐야겠죠. 오늘도 행복하세요.